선생님, 제가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걸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심장과 혈관을 전문으로 다루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생명을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많은 중년 그리고 노년 남성들의 얼굴에는 공통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상실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말하지 않아도 은밀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신체의 미묘한 반응, 이유 없이 무거워지는 아랫배의 둔한 느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문득 찾아오는 묘한 자신감의 소멸. 이 모든 것들이 한 남자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슬픈 증거입니다. 환자들은 조심스럽게 속삭입니다. 김 박사님, 예전의 활력을 되찾으려면 성기에 뭔가 특별한 것을 붙여야 합니까? 아니면 바르는 약이 특효약일까요? 혹시 더 강력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들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저는 그 질문들 속에서 본질이 빠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가장 끝자락, 즉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반문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힘차게 뿜어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피를 실어 나르는 당신의 혈관은 얼마나 탄력 있게 춤추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심혈관 질환 치료에 전념해온 지난 30년의 긴 여정 동안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임상적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외래를 찾아온 수많은 발기부전 환자들이 사실은 단순히 국소적인 성기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기능 저하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는 심장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심장이 힘겹게 펌프질하여 온몸으로 보낸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의 가장 말단 부위이자 가장 미세하고 복잡한 혈관 구조를 가진 성기에만 특별히 혈류가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남성 활력의 문제는 성기만의 독립적인 고립 문제가 아니라 전신 순환계의 건강이 보내는 명확하고 절박한 경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김수철님 75세 전 초등학교 교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을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르쳐 오셨지만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박미자님 72세 내조 앞에서 자신감을 잃고 심하게 위축되셨습니다. 김님은 항상 차갑고 둔중한 아랫배의 느낌을 호소하셨고 진료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듯한 처연한 눈빛이셨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노년을 즐길 자격이 없는 건가 봅니다. 미자 씨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김수철님의 아랫배를 살짝 만져보니 그 부위가 정말 놀랍도록 차갑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님께 심장과 복부의 혈관 순환 흐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장이라는 강력한 펌프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피가 복부의 차가운 혈관을 통과하는 순간 수축되어 버리면 말초 부위까지 충분한 생명력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30년 동안의 임상 연구와 수만 건의 심혈관 치료 경험을 통해 이 복잡한 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할 따뜻한 온열 자극을 통한 세부위 순환 부활 요법말입니다. 이 방법은 값비싼 약물이나 복잡한 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방이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 따뜻한 재료로 당신의 몸 깊은 곳에 잊고 있던 흐름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김수철님에게 이 방법을 적용했고 단 2주 만에 변화의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주 후 재진료를 위해 오셨을 때 김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소년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잊고 살았던 아침의 그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게 다시 다가오더군요. 마법이 아니라니 정말 순환의학의 기본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은 제게도 가장 큰 보람이자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준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로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력, 즉 간의 순환의 힘량을 회복시켜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따뜻한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십시오. 이 채널이 당신의 회복과 기쁨을 위한 작은 희망의 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남성 활력의 진정한 뿌리가 성기 자체가 아니라 바로 순환에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그 순환의 여정을 따라가는 아주 정밀하고도 섬세한 생명의 지도를 펼쳐 보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한 본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심장 전문의로서 확신합니다. 발기는 사실 우리 몸의 모든 신경, 혈관, 그리고 근육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율되어야만 작동하는 매우 정교한 기계적 생화학적 앙상블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단 하나의 악기라도 박자를 놓치면 아름다운 화음이 깨지듯 세 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그 활력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오케스트라가 완벽한 연주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길은 바로 충분한 혈류입니다. 마치 생명의 강물이 흘러야 하듯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힘찬 혈액이 대동맥을 거쳐 음경동맥이라는 아주 좁고 구불구불한 물길을 따라 음경의 스펀지 같은 조직 해면체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혈류량이 임계점을 넘을 만큼 충분해야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의 연구 사례를 보면 미세 혈관의 지름이 10%만 줄어들어도 말초 기관의 혈류량은 급격히 감소한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길은 정확한 신경 신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기계를 작동시키는 켜짐 스위치 마리와 같습니다. 뇌에서 시작된 성적인 자극의 신호는 척추를 따라 내려와 골반을 통과하며 미세한 신경망을 통해 정확하고 오류 없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신경 신호가 약해지거나 전달 경로상의 끊김 현상이 발생하면 심장이 아무리 피를 뿜어내도 성기는 그 신호를 받아들여 반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세 번째 길은 혈관의 탄성, 일라스티시티스야즈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가 지나가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혈액이 해면체로 유입된 후 이완된 혈관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그 피를 꽉 가두어 놓아야 트래핑 메커니즘, 단단한 발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 벽이 노화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시멘트처럼 경직되어 버린다면 피가 충분히 흘러 들어왔다고 해도 곧바로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밑 빠진 독처럼 활력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충분한 혈류, 정확한 신경신호, 그리고 유연한 혈관 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발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일까요?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6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그리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경직되어 뻣뻣해지고 혈류는 점차 떨어지며 오랜 시간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신경 신호마저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중년 이후 남성들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환자, 이영호님 68세, 전 IT 회사 임원의 사례가 이 복합적인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님은 평생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오셨고 은퇴 후에도 늘 긴장 모드를 풀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심장 기능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님은 선생님 이상합니다. 제가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는데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이영호님의 문제는 바로 다리 흐름의 경론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저는 심장에서 시작된 혈액이 대동맥을 거치고 복부 혈관을 지나 서해부 사타구니를 통과하여 대퇴동맥에 도달한 뒤 마침내 음경동맥으로 흘러가는 이 길고 험난한 순환의 여정 전체를 주목했습니다. 이 긴 여정 중에서 단 하나의 구간이라도 좁아지거나 막히면 아무리 심장이 피를 밀어내도 최종 목적지에는 필요한 혈류량이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영호님의 경우처럼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신경계의 만성적인 흥분 상태는 혈관을 좁히고 주변 근육과 막 근막을 경직시켜 혈류가 지나가는 길목 자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문제는 심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피가 힘차게 달려가는 도로의 중간중간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길고 복잡한 순환 경로 중에서 단 3지점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도 혈류가 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3지점은 단순한 지압점이나 마사지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동맥들이 분기하거나 신경 스위치가 밀집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영호님은 저의 설명을 듣고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길에서 나침반을 찾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렇다면 박사님, 제가 봐야 할 것은 음경 자체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혈류의 경로였군요. 라고 되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3지점을 이해하고 매일 아주 작은 노력을 기울여 그곳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면 굳게 닫혀있던 순환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3가지 길, 즉 혈류, 신경, 탄성의 조화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지도 위에서 활력을 되찾는 첫 번째 핵심 요충지를 향해 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바로 하복부입니다. 자, 생명의 지도 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첫 번째 요충지는 바로 하복부 반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왜 하필 아랫배일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복부는 단순한 배의 아랫부분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혈관인 복부 대동맥이 여러 생명줄로 분기하는 핵심 분배 센터이며 특히 남성 활력으로 가는 동맥이 시작되는 생명의 펌프실 입구와 같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심혈관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년 남성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리, 아랫배가 차갑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가움을 단순한 체질이나 소화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순환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혈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복부와 우리 몸의 말초 부위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 신체는 즉시 생존 본능을 가동합니다. 외부의 찬 기운이나 내부의 냉기로부터 심장, 폐, 간 같은 핵심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는 자동으로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최소화합니다. 이는 마치 겨울철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물을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는 음경으로 가는 혈류에도 예외 없이 그리고 매우 치명적으로 적용됩니다. 심장에서 힘차게 뿜어져 나온 혈액은 가장 먼저 복부 대동맥을 통과합니다. 바로 이 복부에서 혈관은 분기되어 신장, 장기 등으로 피를 공급하는데 그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가 바로 목 내음경 동맥, Internal Pudendal Artery의 시발점입니다. 따라서 하복부가 만성적으로 차갑거나 혹은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근육이 굳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가장 먼저 복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순간 생존에 당장 급하지 않은 부위인 음경으로 가는 혈류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 수축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임상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권위 있는 혈관 생리학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복부 중심 온도가 단 1도만 하락해도 이로 인해 유발되는 혈관 수축 때문에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20%에서 많게는 40%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발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 혈류량 critical flow rate 이 반드시 필요한데 복부가 차가운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성적인 자극을 주거나 약물을 사용해도 그 임계값을 영원히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말라 있는데 가지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반응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좌절하셨던 김수철님 75세 전 교사 고을을 다시 떠올립니다. 김님은 저에게 오셔서 아침에 일어나도 도무지 반응이 없고 성관계에 대한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진 지 3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바로 복부였습니다. 제가 손을 대자 그분의 아랫배는 마치 차가운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긴장감이 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님은 밤에 잠을 잘 때도 습관적으로 이불을 걷어차 아랫배를 찬 공기에 노출시키는 버릇이 있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복부는 만성적인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김님에게 비싸거나 복잡한 약 대신 가장 소박하지만 강력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열 찜질 파스 요법이었습니다. 저는 온열 파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쿨파스와 반대로 혈관을 따뜻하게 확장시켜 흐름을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열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국소 혈류는 5분에서 10분 내에 20% 증가하며 20분 후에는 30%에서 40%까지 상승한다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증가량은 위에서 말한 냉기로 인한 감소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에 이 소중한 온기를 전달해야 할까요? 이 위치 선정이 바로 치료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너무 위쪽은 소화기 부위에 가깝고 너무 아래쪽은 성기와 근접하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배꼽과 음모선 치골 사이의 중앙 지점입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너비를 가늠하여 피부가 비교적 부드러운 하복부 중앙에 붙이십시오. 이 위치가 왜 중요할까요? 이 지점이 바로 복부 대동맥에서 내음경 동맥이 분기되어 나오는 전략적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파스를 이곳에 붙이면 분기된 동맥이 가장 빠르게 직접적인 온열 자극을 받게 되어 음경 혈류량이 가장 효율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위치가 단 몇 센티미터라도 벗어나면 효과가 50% 이상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정확한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 찜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저녁 시간 약 20분에서 40분 사이를 권합니다. 저녁은 우리 신체가 긴장 모드를 풀고 이완 모드로 전환하는 시간, 즉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온열 자극을 주면 신체가 더 쉽게 이완되고 혈관도 빠르게 확장됩니다. 게다가 저녁에 찜질을 하면 밤새도록 복부가 따뜻함을 유지하여 다음날 아침 혈류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지속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누워서 찜질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혈류 확산이 제한되지만 누워있으면 온열이 복부 전체에 고르게 퍼져같은 시간 대비 더 효과적인 혈관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온열 요법은 김수철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박사님, 아내가 제 몸이 따뜻해진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는 저를 안아주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라고 수줍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차가워지고 굳어버린 혈관에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몸은 이 단순한 원리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따뜻한 흐름이 도달해야 할 2번째 중요한 관문으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복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강물이 시작되는 펌프실을 활성화시켰다면 이제 그 강물이 힘차게 흘러가는 2번째 중요 길목인 뇌사 서해부 사타구니 거바대로로 가야 합니다. 서해부는 허벅지와 배가 만나는 접히는 V자 모양의 부분입니다. 이곳은 마치 도시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처럼 심장에서 뻗어나온 피가 하체와 성기로 분기되는 혈류의 핵심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지나는 가장 큰 동맥이 바로 우리 몸의 주요 동맥 중 하나인 대퇴동맥 femoral artery입니다. 이 대퇴동맥이 서해부를 통과하면서 곧바로 음경으로 향하는 동맥으로 분기됩니다. 따라서 이 서해부에서 혈류가 막히거나 주변 조직에 의해 압박을 받는다면 하복부에서 아무리 많은 혈액을 보낸다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인 음경까지 도달하는 양은 치명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막 파시아, 니커의 영향력입니다. 근막이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결합 조직 막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근육의 힘에만 집중하지만 이 근막은 우리 몸 전체의 자세와 유연성을 결정하며 특히 혈관 주변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해부 근막이 만성적으로 경직되면 그것은 마치 단단한 고무줄 밴드가 대퇴동맥을 꽉 조이는 것과 같은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팔을 고무줄로 졸라매면 혈류가 떨어지듯이 이 압박은 혈관의 직경을 좁혀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이영호님, 68세, 전 IT 임원의 경우가 바로 이 근막 경직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이님은 평생 사무직에 종사하셨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서해부가 구부러진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자세가 좋지 않은 상태로 오래 앉아 있으면 서해부의 근막은 계속해서 긴장하고 짧아집니다.
게다가 이님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로 스쿼트 운동을 하셨는데 이는 이미 경직된 서해부 근막과 주변 근육을 더욱 수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영호님은 저에게 오셔서 김 박사님,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관리하는데 왜 몸이 항상 무겁고 반응이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이님의 서해부를 만져보았을 때 저는 극도의 긴장감과 경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서해부 근막이 이완된 사람과 경직된 사람 사이의 음경 혈류량 차이는 평균 20에서 30%에 달합니다. 이영호님의 건강 수치는 정상이셨지만 이 20, 30%의 부족분이 바로 그가 겪고 있는 활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영호님께 온열파스 요법과 함께 서해부 스트레칭을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의 특성상 온열파스 외에 쿨파스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부는 하복부보다 피부가 얇고 예민하여 강한 온열 자극보다는 적절한 자극이 효과적입니다. 쿨파스의 시원한 느낌 자체가 신경을 이완시키고 이 신경 이완이 다시 경직된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간접적인 이완 효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호님은 쿨파스를 먼저 사용해보고 반응이 좋았고 이후 온열파스로 바꾸어 사용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반드시 경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캡사이신 파스고추 성분 파스의 사용 금지입니다. 캡사이신은 강한 자극을 주어 혈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이 부위가 성기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불쾌함을 넘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 파스의 강한 자극은 30분 이상 지속되며 한번 붙이면 떼어내기도 쉽지 않아 자칫하면 피부와 신경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서해부에는 반드시 일반적인 온열 파스나 쿨파스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일까요? 사타구니가 접히는 주름 인구이널 크리스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름의 양쪽 허벅지 쪽으로 파스를 붙여야 합니다. 절대로 성기 방향이나 사타구니 정중앙에 붙이지 마십시오. 성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허벅지 위쪽 바깥 부분에 붙이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바로 아래를 지나는 대퇴동맥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위치입니다. 최적의 시간과 지속 시간은 하복부보다 짧은 20분에서 30분이 좋습니다. 피부가 더 예민하고 자극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는 저녁 샤워 후이며 밤 실시 이후는 강한 자극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쿨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오히려 혈관이 수축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이영호님은 제가 처방한 찜질 요법과 함께 서해부 스트레칭을 병행하셨습니다. 2주 후 이님의 피드백은 놀라웠습니다. 김 박사님, 처음으로 다시 몸이 가벼워지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가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사례는 약물 치료가 아닌 순환 기능의 회복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혈류의 시작점인 하복부와 관문인 서해부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이 폭포수처럼 힘을 얻으려면 그 흐름을 조절하는 신경 스위치를 켜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충지, 즉 천골, 세이크룸 C로 향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활력으로 가는 두 개의 혈류 경로 갈매를 따뜻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첫째, 생명의 펌프실인 하복부를 데워 혈액의 시발점을 확보했고, 둘째, 교통의 관문인 서해부의 근막을 풀어 혈액의 흐름을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순환은 단순한 펌프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흐름은 신경 시스템의 정교한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요충지인 천골 사크룸, 즉 발기의 신경 스위치말을 찾아야 합니다. 천골은 척추의 맨 아래 엉치 부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뼈입니다. 이 뼈 주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다발이 밀집된 곳이며 바로 이곳에서 발기와 성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신경들이 시작됩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 계통에 속합니다. 부교감 신경이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 몸의 휴식, 이완, 그리고 보건, rest and digest을 담당하는 치유의 시스템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촉진되며 혈관이 확장되고 성적 반응이 최적화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불안, 과로, 수면 부족 등은 우리 몸을 끊임없이
전투 모드, fight or flight. 인 교감 신경 상태에 가두어 둡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근육은 긴장하며 당연히 발기는 일어나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발기 부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그들의 몸이 쉬지 못하고 만성적인 교감신경, 과활성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경 스위치는 오오프 되어야 할 순간에도 계속 on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천골은 바로 이 교감신경의 족쇄를 풀고 부교감신경이라는 치유의 스위치를 켜는 중심지입니다. 장순덕님 81세 전 농분학의 사례는 이 천골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장님은 연세에 비해 건강하셨지만 저녁만 되면 몸이 돌덩이처럼 경직되어 특히 밤에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교감 신경 부족 증상입니다. 낮 동안 쌓인 교감 신경의 긴장이 밤이 되어서도 해소되지 못하고 이완 상태로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골 부근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는 치유 과정입니다. 온열 자극은 신경 다발이 밀집된 천골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킵니다. 첫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경직된 골반저근이 이완됩니다. 골반저근은 발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긴장되면 음경 주변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완되면 혈류가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혈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완되어 혈관 자체가 확장됩니다. 이미 하복부와 서해부에서 시작된 혈류가 천골의 스위치를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신경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이완된 신경은 자극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여 심리적, 신체적 반응성이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장순덕님께 제가 처방한 것은 오직 천골 온열 찜질 파스였습니다. 일주일 후 장님은 제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김 박사님, 정말 이상합니다. 밤에 파스를 붙이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장님은 수면 중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신경이 이완된 상태로 깊은 회복을 취했고 그 결과 다음날 아침부터 이미 신체가 이완 모드 가래를 유지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반응성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천골 찜질에는 왜 오직 온열 파스만을 사용해야 할까요? 천골은 신경이 매우 밀집된 구간이므로 따뜻한 온열 자극만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부드럽게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쿨파스는 오히려 자극을 주어 신경을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이 부위에서는 따뜻함이 곧 치유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옷을 살짝 내려 척추의 끝, 허리 아래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그 아래쪽에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천골의 중심입니다. 이 천골 바로 위, 허리 아래 부분 중앙에 온열 파스를 붙이십시오. 이 부위는 피부가 비교적 두꺼워 다른 부위보다 더 오래 붙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되면 45분에서 60분까지 시간을 늘리는 것이 신경 이완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자기 전입니다. 가능하면 저녁 10시나 11시 정도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새도록 천골 주변의 신경이 이완되고 골반저근이 풀리면서 당신의 몸은 깊은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회복된 몸은 다음날 아침 활력과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임상 결과 제 환자들 중 70% 이상이 첫 주 만에 아침의 변화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온열을 통한 신경 생리학적 회복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남성 활력을 되찾는 전사 3가지 황금 요충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복부는 혈류의 시작점, 서해부는 혈류의 관문, 그리고 천골은 혈류와 이완을 총괄하는 신경 스위치입니다. 이 세 부위가 조화롭게 활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은 잃어버렸던 순환의 힘과 활력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3가지 찜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실행할 타이밍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활력을 되찾는 3가지 황금 요충지, 즉 하복부, 서해부, 천골이라는 순환 회복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복용 시간이 중요하듯 이 따뜻한 찜질 요법 역시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집니다. 단순히 파스를 붙이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순환 시스템이 가장 개방되고 이완되는 최적의 타이밍에 맞추어 온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따뜻한 흐름을 극대화하는 시너지의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제 3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찜질의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4가지 중요한 타이밍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 바로 저녁 샤워 직후입니다. 여러분은 저녁 샤워를 마친 후에 몸 상태를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온몸을 씻어낸 후에는 몸의 모든 혈관들이 이미 이완되고 확장된 상태입니다.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혈류는 최고조에 달하며 순환 시스템은 외부의 자극을 가장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샤워 후 파스를 붙이면 파스의 온열 자극이 이미 열려 있는 순환 시스템과 결합하여 강력한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미 잔잔하게 흐르던 물결 위에 다시 강력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순환의 상승폭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샤워 후 몸을 가볍게 수건으로 닦아 물기만 제거하십시오. 완벽하게 마르지 않아 약간 촉촉한 상태가 파스의 접착력을 높이고 피부가 온열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붙인 후에는 눕거나 가만히 앉아있기보다 10분 정도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움직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온열이 특정 부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체 전반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갑니다. 두 번째 타이밍,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특히 천골 찜질에 있어 이 시간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황금 시간입니다. 인체의 생체 리듬을 연구한 최신 생리학 논문에 따르면 보통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는 부교감 신경계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서히 활동을 높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이완 모드로 전환을 시작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천골에 따뜻한 파스를 붙여 신경 스위치를 자극하면 자연적인 부교감, 신경 활성화와 온열 자극이 만나 극도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신경 시스템과 따뜻한 온기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놀라운 효과가 발생합니다. 바로 밤새도록 축적되는 회복 효과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천골에 붙인 파스가 수면 중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천골 주변의 신경을 계속 이완시키고 골반저근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덕분에 신체는 잠자는 동안 가장 깊은 회복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그 결과 다음날 아침의 반응성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제 임상 환자 중 70%가 첫 주에 느꼈던 가장 흔한 피드백은 김 박사님, 아침에 깨었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였습니다. 이는 밤새도록 신경 시스템이 완벽하게 회복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여러분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가장 기분 좋은 신호입니다. 세 번째 타이밍, 중요한 관계 하루 전 또는 당일입니다. 이 타이밍은 심리적, 신체적 준비를 동시에 완성하는 전략적 찜질입니다. 중요한 이벤트 하루 전에 찜질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밤사이 하복부에 혈관 직경이 넓어져 있고 서해부의 근막이 이완되며 천골의 신경이 활성화된 최적의 신체 상태를 다음 날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날 밤 찜질을 하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이는 준비된 신체가 심리적인 자신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체와 마음의 준비도가 모두 높아져 관계의 만족도가 극대화됩니다. 만약 당일에 찜질을 한다면 관계를 갖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붙이십시오. 혈류가 가장 증가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어 초반 반응성이 좋고 그 자신감이 관계 전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네 번째 타이밍, 가벼운 걷기 10분에서 15분 후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앞선 타이밍과는 조금 다릅니다. 걷기나 가벼운 산책은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게 하여 T의 심장간이라 불리는 하체의 혈류를 이미 끌어올려 놓습니다. 이미 하체의 혈류가 상승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온열 자극이 기존의 상승폭 위에 얹어져 추가적인 극대화 효과를 창출합니다. 마치 물결이 이미 높게 일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강력한 파도가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오후 산책 후 5분에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찜질을 하면 혈류의 상승폭이 가장 커집니다. 물론 이 모든 타이밍을 매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가장 이상적인 조합을 권해드립니다. 주 5회에서 6회를 기본 루틴으로 설정하십시오. 저녁 샤워 후 하복부에 20, 40분, 서해부에 20, 30분씩 찜질합니다.
그리고 주 3회에서 4회는 특별 루틴으로 잠들기 전 천골에 30-60분씩 찜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매일 세 부위가 모두 활성화되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최소한 주 3회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이 작은 습관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간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하고 힘찬 변화를 여러분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활력을 되찾는 과학적 원리와 최적의 타이밍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단순한 정보로 남겨두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나듯 이 소박한 찜질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이 회복 여정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지침입니다. 첫째, 청결이 기본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해당 부위의 피부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특히 기름기나 로션이 남아있으면 파스의 접착력이 떨어지고 온열이 피부 깊숙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피부 상태가 따뜻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 부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십시오. 같은 파스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붙이거나 다른 부위에 재사용하는 것은 위생적이지 않고 피부 자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복부, 서해부, 천골은 피부의 민감도와 두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파스를 사용하여 가장 신선하고 효과적인 온열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건강을 위해 파스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적응의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특히 이 찜질 요법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 욕심을 부려 처음부터 긴 시간 동안 붙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 일주일은 탐색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짧게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복부는 10분, 서해부는 10분, 천골은 20분 정도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피부의 붉어짐이나 과도한 가려움증 같은 문제가 없다면 2주째부터 5분씩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적응의 과정은 특히 최정숙님, 65세 당뇨병 환자나과 같은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최님은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앓으셨고 이로 인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동반되어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화상을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최정숙님께 온열 파스 시간을 반드시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제한하고 찜질 중에도 손가락으로 주기적으로 파스 부위의 온도를 만져보며 피부가 과하게 뜨거워지지 않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치유의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자 이 회복 여정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하거나 스마트폰에 메모하십시오. 언제, 날짜와 시간, 어느 부위, 하복부, 서해부, 천골, 얼마나 오래 시간, 파스를 붙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떤 미묘한 변화를 느꼈는지를 기록하십시오. 첫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주째가 되어도 변화가 미묘하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기록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이어간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실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전의 기록과 현재의 느낌을 비교해 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고 잠자리가 편안해졌으며 아침의 반응성이 달라진 것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변화의 기록이야말로 여러분의 회복 동기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진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단순한 기록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며 여러분이 기울이는 작은 노력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었다고 해서 몸의 회복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포는 아직 살아있고 신경은 아직 반응하며 혈관은 여전히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믿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이 작은 찜질 습관을 오늘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당신의 활력을 되찾는 긴 여정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회복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찜질 요법을 처방해 왔고 그 결과가 얼마나 기적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연 요법이라 할지라도 그 사용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치유가 아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찜질 요법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제가 발견하고 강조해 온 안전의 울타리들을 꼭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엄격한 주의사항입니다. 성기 부위에는 절대 직접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치유가 아닌 오용이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기와 고환 주변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신경 밀도가 가장 높고 가장 예민한 부위입니다. 온열 파스에 강한 열이 직접 닿을 경우 저온 화상을 입기 쉽고 심한 경우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 자체에 영구적인 문제를 남길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환의 경로를 개선하는 것이지 국소 부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캡사이신 파스, 고추 성분 파스. 사용은 특히 조심하십시오. 서해부 근처에서는 일반 온열 파스나 쿨파스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캡사이신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혈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성분이지만 서해부는 성기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자극이 민감한 부위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 자극은 30분 이상 지속되어 떼어내도 잔여감이 오래 남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듯이 치유는 고통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장순덕님 81세, 농부처럼 고혈압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온열 파스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면 혈관 확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변동되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찜질 시간을 평소보다 줄여서 시작하십시오. 하복부는 15분 정도, 서해부는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혈압 확인입니다. 파스를 붙인 후 15분, 그리고 30분 후에 혈압을 측정하여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몸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곧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네 번째,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아토피, 습진, 피부염과 같이 피부가 민감하거나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파스의 접착 성분이나 온열 자극 자체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 부위 근처에 찜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팔 안쪽이나 작은 부위에 파스를 10분 정도 붙여보고 붉어짐이나 가려움이 없는지 확인하는 패치 테스트 깨끗을 거쳐야 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정상적인 사용을 시작해도 됩니다. 이 작은 확인 과정이 여러분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의 특별한 주의입니다. 최정숙님 65세 당뇨 환자. 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당뇨병을 오래 앓아 피부 감각이 둔해진 분들은 온열 자극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피부가 심하게 뜨거워져도 모르고 계속 방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온열 파스 시간을 절대적으로 10분에서 15분으로 짧게 제한해야 합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도 주기적으로 손가락으로 해당 부위를 만져 피부 온도를 확인하고 과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느낌이 없어도 안전하지 않다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찜질 요법을 주 5회에서 6회를 추천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부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찜질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약간의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 5회 이하로 횟수를 줄이거나 이틀 붙이고 하루 쉬는 패턴을 적용하여 피부에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 자체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기에 직접 붙여 화상을 입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명백한 오용입니다. 너무 오래 붙여 피부 자극을 받는 것은 시간을 줄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믿되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안전의 울타리를 지켜야 이 치유법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길고도 섬세한 회복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성 활력은 단순한 약 하나로 해결되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혈류, 신경, 근막,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모두 복잡하고 정교하게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를 삶의 악순환과 선순환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많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차가운 하복부와 경직된 서해부,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류 부족, 부족한 혈류로 인해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 스트레스와 함께 교감신경만 과활성화, 이완이 불가능해져 천골 스위치가 꺼짐, 긴장된 신경은 다시 서해부와 골반저근의 근막을 짓누름, 근막 경직은 혈류를 더욱 방해함. 이 고리가 한번 시작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늪과 같습니다.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도미노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약을 드셔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악순환의 굴레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차만세 부위 찜질 요법뱀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고 선순환의 물결말을 만들어내는 가장 소박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따뜻한 찜질 파스 요법, 천골 자극으로 부교감 신경 활성화 및 이완 시작. 이완된 신경은 서해부 근막과 골반저근의 긴장을 풀어줌. 긴장이 풀린 근막과 근육은 대퇴동맥과 음경동맥의 압박을 해소함. 하복부 온열이 분기점에서부터 혈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킴. 혈류가 개선되자 신경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됨. 신경과 혈류의 조화로 활력과 자신감이 회복됨. 단 하나의 고리만 풀어주면 나머지 모든 고리들이 마치 얼었던 강물이 녹듯 순차적으로 풀려나며 선순환으로 전환됩니다. 이 작은 찜질 습관은 이 거대한 회복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작은 반가소해와 같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은 이 작은 습관의 반복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수철님 75세 전 교사. 아침의 반응이 달라진 것에 놀라셨지만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아내 번세 박미자님 72세의 피드백이었습니다. 박미자님은 제게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요즘 남편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몸이 가벼워 보여서 말도 많아지고 활발해졌습니다. 단순히 그 기능의 회복뿐 아니라 남편의 삶 자체가 다시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 건강 회복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활력의 회복은 침대 위에서의 자신감뿐 아니라 일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자신감을 되찾은 남성은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삶의 질 전체가 향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20분에서 1시간의 작은 찜질 습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되었다고 해서 당신의 활력의 여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듯이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확장할 수 있고 신경은 아직 반응하며 세포는 아직 생명의 흐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 회복의 첫날이 되기를 저는 김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몸을 믿고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회복을 이룹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의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얻은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길을 안내할 뿐 실제로 그 길을 걷고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복잡하고 값비싼 치료법 대신 가장 자연스럽고 소박한 재료인 따뜻한 온기아에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 찜질 요법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의 반복이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 순환의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미묘하겠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명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가족이 먼저 당신의 밝아진 표정과 활력을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의 기록이 담긴 역사책과 같다고요. 그 기록 속에 담긴 스트레스와 긴장의 흔적, 차가움과 경직을 이제 따뜻한 찜질로 보듬어주고 풀어줄 때입니다. 가장 좋은 처방은 결국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황금 요충지를 배웠습니다. 하복부, 생명의 강물이 시작되는 펌프실, 온열 20카심 40분, 서해부,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근막의 관문, 온열 쿨파스 0 거지심 30분, 천골, 긴장을 풀고 활력을 켜는 신경 스위치, 온열 37심 60분. 이 3가지를 최적의 타이밍 저녁 샤워 후 잠들기 전에 결합하십시오. 고혈압과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키고 시간을 짧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어떤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스스로에게 증명하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희망을 얻고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처럼 활력을 잃고 힘들어하는 주변의 친구, 가족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의 혈관에 따뜻하고 힘찬 흐름이 가득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첫걸음을 바로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찜질 요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순환 회복을 위한 가장 쉬운 3가지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